네, 이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굉장히 업무가 다양하고 많죠. 다른 부서에 비해서 보면 우리 문화관광과하고 사회복지과 업무가 과중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소외계층을 돌보는 주로 이제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그 관계자분들이 소명의식이 좀 있어야 되겠고 또 이런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이제 그 업무 보고를 받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한 2가지 정도 있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무주군 가족 종합센터 건립 계획이 있죠. 예. 그 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 무주군에는 지금 여성 인구가 이제 저희들 인구의 총 인구에 비해서 50.4% 이제 여성분들이 많는데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전혀 없고 지금 산재되어 있습니다. 종합복지관이라든지 또 부교수님 관사에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쪽에 이렇게 해서 그런 산재되어 있는 가족 단체들을 갖다가 이제 한 곳에 좀 모아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용의 이제 효율화도 좀 시키고 그다음에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지금 발굴해서 이제 추진하게 됐는데요. 사실은 지금 여성가족부에 보면은 이 사업 자체가 없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없고 그래서 저도 이제 기재부하고 여성가족부하고 이제 계속해서 지금 다녀오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은 우리 무주군에 이런 공간은 반드시 좀 필요하기 때문에 또 빠른 시일 내에 좀 이렇게 좀 건축이 돼가지고 이렇게 활용했으면 좋겠다. 여성 종합센터인데 이제 이걸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말을 바꾼 거네요. 실질적인 예. 내용은 이제 여성이고. 근데 이것이 지금 이 업무 보고에서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연초에는 안 들어가 있었고요. 한 3월 달 정도 저희들이 이 가족 종합센터를 건립한다고 저희들이 이제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하반기 업무 보고에 지금 빠져 있다고요.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예. 어디 있었죠? 잠깐만요. 오늘 본 기억이 없는데. 여성이 18페이지,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사회조성 18페이지. 예. 그쪽에 보면은 무주군 가족종합센터 건립 그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성 하반기 계획에 일자리 지원센터 어디 있어요? 여기 상반기 실적에 있네요. 예, 이것은 계속 이제 하반기에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를 24억 5천 확보했습니까?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실적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건 이제 계획 수립했다고. 계획을 그렇게 수립을 했다고? 예. 군비 14억 5천 원 의회 승인 받았어요? 이건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추진하기 그렇게 받으려고 이제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예, 먼저 이제 국비가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난 2월 달에 무주군 가족종합센터 건립계획 해가지고 이제 한번 설명을 설명도 하고 이거 만들었잖아요. 예. 근데 이걸 변경된 서류 이제 위치라든가 내용이 좀 바뀌었죠. 이제 그동안 추진 과정에서. 예. 그전 이제 119 센터에다가 이제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거기 하려다가. 구보건소 자리로. 예, 그게 이제 이번에 철거되는. 예. 그것도 이제 의원님들께서는 좀 의견도 좀 내신 것도 같은데. 예. 근데 그게 이제 7월 달에 2015년 7월 달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계획서가 바뀌었어요. 그죠? 예. 이 계획서가 좀 다소 바뀌었는데 이 바뀐 계획서가 우리 의원님들은 보고 받은 적도 없고 구경도 한 적이 없었는데 우리 정책협의회 때 우리 박민수 국회의원님이나 거기 보고 했죠. 예. 도와달라고. 그리고 외부의 민간인들한테도 좀 유출을 시켰어요. 그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외부의 민간인들한테. 예.
의회 의원들한테는 도움 요청을 하지 않고 우리 그 무주군의 의원한테는 도움 요청을 하지 않고 우리 이혜영 의원님도 참여했습니다. 언제? 최근에요. 네. 최근에 이제 그 박민수 국회의원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네. 같이 그때 우리 여성 단체에서 14명하고 의원님도 그때 이제 잠깐 다녀가시고요. 그렇게 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예. 그 지금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무주군 의회 전체, 우리 의회에다가 공식적으로 이제 요청을 하질 않았어요. 그런데 예. 외부의 민간인들한테까지 유출을 한 문건인데,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의회가 외부 민간인들보다도, 우리 군정 업무에 대해서 모르고 더 중요하지 않다는 뜻인가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그런 차원은 아니면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행동을. 예. 앞으로 뭐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제 좀 이제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의회에서 동의를 한다든가 사전에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이런 이제 공모사업 등에서 일단 국도비를 이렇게 확보하게 되면 우리 의회는 무조건 승인을 해줘야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 건 그러면 아니고. 국도비 확보하면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낼 자신이 있어요? 사전에 보고도 안 하고 서로 교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건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 자체가 이제 뭐 지금까지 뭐 계속 이제 명칭이 좀 변경이 된 건데 한 3년 정도 2012년부터 계속해서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동안 예. 아니 이제 지금 꼭 이 사업만을 이야기하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동안 집행부에서 무조건 국도비 공모사업 막 이런 게 해가지고 의회 보고도 안 하고 중구난방으로 해서 유치를 해옵니다. 그래서 국도비 좀 따왔다고 해가지고 의회에다 승인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의회에서 이걸 국도비 따온 거를 반납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되니까 반납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승인을 해줘요. 그 승인해준 결과가 무주의 과잉시설로 지금 애물단지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애플 테마파크, 백운산, 좀 뭡니까? 백운산 산림 생태 체험관, 우리 밤숲골에 지금 306억 들여서 짓고 있는 산림 생태 체험관, 그런 사업들 아니겠어요? 공모사업들. 예? 전통 테마 공원인가요? 테마파크인가요? 예? 우리 이런 식으로 공모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집행부 지금 실과장님 보고 계신 분들 공모사업을 추진을 할 때 사전에 의회에 기본적인 브리핑은 하시고 또 협조 받을 거 있으면 받을 수 있잖아요. 예. 예? 같이 의원님들이 이거 진짜 우리 지역에 우리 무주군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국도비 받아와야 되겠다. 그럼 왜 꼭 집행부만 가서 중앙부서에 가서 뛰어다녀야 됩니까? 우리 의원들도 뛰어다니면서 힘을 보태줄 수가 있어요. 그죠? 중앙부서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생각을 할 때 집행부 공무원만 올라오는 거 하고 지방의회 의원까지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 하고 느낌이 틀리죠. 그거 참 안타까워요. 보면은 왜 의원들이 이렇게 공모사업 같은데 힘을 보태면 뭐 잘못됩니까? 그게 굉장히 배제시키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왜 평화요양원 구천동 어린이집 사태 심각하죠? 업무보고에 왜 빠져 있습니까? 업무보고에 기본적으로 평화요양원이나 구천동 어린이집, 지금 사회복지과의 가장 현안에 심각하고 뜨거운 감자 그거 아니에요. 최소한 의회는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체 의원님들한테 공식적으로. 개별적으로 한두 분 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문제를 까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고가 없잖아요. 입장이 곤란하거나 잘못한 내용 이런 것들을 업무보고에서 고의로 누락시키는 거예요. 지금 전 부서가 이래요. 업무보고 받기 싫어요. 이거 지금 형식적으로 30분 업무보고 하는데 여기서 얻을 게 없어요. 체크할 게 없어요. 진짜 핵심은 다 빠져 있어요. 뭘 빠뜨려 있는가 그걸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의회에서. 전체 부서가 이래요. 무슨 업무보고입니까 이게. 잘못한 거, 수정해야 될 거, 고쳐야 될 거,
이거 업무 보고해서 같이 고민하고 혼날 건 혼나고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내놓고 우리 이거 잘못했습니다. 채찍 때려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업무 보고에서 이런 내용들을 누락하거나 의회를 우회하거나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3개월 기간제로 읍면 업무 보조 인원을 선발한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그게 저희들이 5월 달에 했습니다. 5월 달에. 예. 예. 우리 설천면 사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설천면에 몇 명 모집에 몇 명이 지원 신청했습니까? 2명이 왔고요. 1명 했습니다. 아니, 처음에 서류 신청을 할 때, 모집 2명. 공고 냈을 때 2명이 서류 신청을 했습니까? 예. 1명 모집하는데 2명이 신청을 했습니까? 예. 사실과 틀리면 안 됩니다. 예. 면접에 몇 명이 참가했습니까? 2명 다 참가했습니다. 2명이 예. 면접 제 시간에 와서 참가했습니까? 시간은 조금 뭐 늦게 한 사람 왔는데요. 한 사람은 지각해서 참석했습니까? 예. 그 증빙할 수 있어요? 예. CCTV 돌려도 돼요? 예. 제가 확실합니까? 했습니다. 제가. 그 몇 시에 면접을 했는데 몇 시에 얼마만큼 지각을 했습니까? 한 사람은? 면접은 1시부터 했는데요. 그 늦게 오신 분이 1시 50분 정도 이렇게 왔어요. 1시 50분에 왔습니까? 예. 네. 근데 면접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고 결국은 지각한 사람을 뽑았죠. 결론은. 예. 조금 빗나간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 딸아이가 사전에 그 대학 입시를 하는데 1학년 때부터 방학 때마다 사전에 가서 그 학교 가서 교육도 받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런 게 있어요. 수시 제도상. 예. 이제 울산에 있는 그 유니스트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 유니스트에서 1학년 때부터 참가를 했어요. 참가를 해서 그 학교 측에서 뭐냐면 지원서 내고 면접만 보면 이거는 무조건 99.9% 합격이다 이렇게 했어요. 사전에 다 접촉이 돼서. 그런데 면접 보는 날 도로가 막혀서 택시를 타고 가는데 1분 늦었어요. 입장 자체를 못했습니다. 탈락했습니다. 1분 늦어서. 이미 다 합격돼 있는 상태인데 면접에 1분 늦어서. 50분 늦은 사람이 합격을 했습니다. 정시에 온 사람은 탈락했습니다. 정시에 온 사람이 특별한 결격 사유가 있었습니까? 금치산자라든가 뭐 한정치산자라든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든가 뭐 결격 사유 있었어요? 결격 사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제 원래 저희들이 이제 계획은 이제 2시에 이제 하기로 됐었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저희들이 이제 뭐 좀 사정이 생겨가지고 이제 1시로 이제 땡기고 그래서 아마 이제 그 1시 50분에 오신 분은 이제 2시로 이제 알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연락을 다시 취한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안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서 뭐 이렇게 좀 차를 타고 오니까 조금 그러면 정시에 오신 분한테 그 사실을 바로 면접 보고 이 사람 먼저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면접 보고 가고 당연히 지원자 중에 나만 면접을 봤으니까 당연히 내가 합격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뒤에 보지도 않은 사람이 먼저 온 사람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참가하지 않았어요, 면접에. 근데 그 사람이 후에 채용이 됐어요. 본인은 탈락이 되고. 이 사람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분노와 좌절감을 느꼈겠습니까? 근데 그때 즉시 그 사정을 이야기를 하고 통보를 해줬다면 분노와 좌절이 아니고 이해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1시 50분에 온 사람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조사해봐야 되겠지만 설사 1시 50분에 사람이 진짜 왔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1시에 온 사람, 정시에 온 사람한테 바로 통보를 해서 즉시 통보를 해서 그 시간이 2시에서 1시로 변경됐던 사실 이야기하면서 양해를 구하고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다. 2명이다. 둘 중에 우리가 엄정하게 선발을 하겠다.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통보 없이 뒤에 온 사람이 발령 나고 근무를 했죠. 면접은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접수하신 분이 2명이면은 2명을 이제 동시에 이렇게 면접을 보는 게 아니고 이제 1명씩 이렇게 면접을 보는데 의원님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은 한 명씩 면접을 봐도 면접 시간에는 대기실에는 같이 와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든지 다 그렇게 면접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뭐 입사 시험이라든가 이런 거 안 봤습니까? 다 봤어요. 대기실에는 다 그 정시에 대기하고 있고 대기실에서 명단 불렀을 때 명단에 없으면 그 사람은 그 뒤에 면접이 다 끝나지 않은 상태라도 돌아가야 됩니다. 왜? 이 직장 생활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최소한이 뭐예요? 성실성이잖아요. 근태가 정확하지 않은 직장 생활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직장인을 왜 뽑습니까? 1시까지 오라고 했으면 1시까지 정확히 와야 그 사람 중에서 선발을 할 수 있는 거지. 1시까지 오랬는데 1시 50분에 온 사람을 근태가 정확하지 않은데 성실성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채용할 수 있어요? 나름 뒤에 온 사람을 뽑아야 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뭐 공식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정이 있다 손 치더라도 최소한 형식적인 절차는 이행을 시켰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최소한 형식적인 절차도 안 지킨 사람을 어떻게 뽑습니까? 이러니 지역 주민들이 말이 나오고 분노 섞인 말들이 나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아르바이트 자리 하나 갖고 싸우는 시대예요. 일자리가 그만큼 없습니다. 청년 일자리 없어요. 심각한 상태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사회가. 이럴 때일수록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인사는 뭐예요? 법과 규정에 의해서 아주 공정하게 해야 돼요. 근데 공정하지 못한 인사처사. 이거 말고 여러 군데 많이 있어요. 제법 많이 있습니다. 저한테. 일일이 여기서 언급하기 부끄럽고 창피할 정도의 제법 많이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인사하시면 안 됩니다. 공정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